거예요. 혹시 최장님 알아보신 분 계시나요? 안 계시죠? 근데 혹시 굳이 보실까에 내가 되게 체했네, 체한 게 뭐 꽤 오래가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췌장염이라는 게 어떤 건지, 또 우리가 어떻게 감별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. 췌장염은 주로 이래요. 배가 아파요. 근데 주로 윗배가 너무나 아프면서 한 번씩 이렇게 허리를 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꾹 누르고 이런 통증들을 느낄 때 우리가 그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췌장의 위치는 상복부에 위치해 있어요. 위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.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담즙이 배설이 되는데 그 관 안에 이제 췌장액도 같이 이제 분비가 돼요. 그래서 췌장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게 담즙하고 버무려져서 위장을 통과한 음식물이 십이장을 지날 때 그때 그거를 싸서 이제 소장에서부터 잘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. 췌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아까처럼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는 그런 셈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내분비선이 있어요. 우리가 랑게르한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알파세포, 베타세포라는 게 있고요. 여기에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는 걸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. 이 두 가지가 하는 거는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이 혈당들이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도록 만들고요.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은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는 다시 당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췌장은 우리 몸의 그런 혈액 안에 영양분이 잘 유지가 되도록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술이에요. 알코올에 의해서 췌장세포가 직접 파괴가 되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담석에 의해서 담도가 막혀서 이제 담석이 쭉 내려가다가 이 췌장하고 만나는 이 부분 정도에서 막히게 되는데 자, 췌장액이 소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. 담석에 의해서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이제 이 췌장액이 이 췌장 자체를 소화시켜버려요. 녹이기 시작을 해요. 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급격한 통증과 함께 되게 뭐라 그럴까요? 좀 열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해서 급성 췌장염은 두 가지예요. 방금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바깥쪽에서 크게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피가 고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. 주로는 윗배가 아프고 이게 아픈데 우리가 배를 이렇게 딱 피고 있으면 복강 안에 압력이 증가가 돼요. 근데 이걸 딱 수그려주면 압력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이 배를 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허리를 좀 숙이고 있으면 통증이 줄어드니까 특히나 이제 밤에 잘 때 아파가지고는 자다가 좀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혹은 앉아있으면 좀 편하니까 이제 앉아서 자야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우리가 아플 때 일하기가 힘들잖아요. 아픈데 막 일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 앓는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. 이 췌장은 언제 일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일을 해요. 해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췌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요. 그 외에도 좀 토한다든지 열이 37도 초반대로 좀 이렇게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감기가 기도 하고 한데 이제 자연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심하게 체하고 감기가 걸린 것 같아 하면서 일주일 정도 앓다가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. 자, 이 급성 췌장염은 괜찮은데 이제 이게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꾸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췌장 안에 이 췌장 조직들이 섬유화가 돼버리고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인슐린을 분비한다든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분비 기능들이 저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겠죠.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도 좀 줄어들겠죠. 특히나 이제 기름기 있는 거, 지방을 흡수를 했을 때 가장 좀 소화가 안 되는 편이고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2차적으로 당뇨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 췌장염이 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만성화되지 않도록 초반에 좀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면서 그럴 때마다 등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내장기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내장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통증을 바깥쪽에서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담석이 있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든지 방금처럼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딱 등 한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뻐근하게 아픈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이제 혹시 췌장의 문제는 아닐지 한 번 정도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.
해서 술을 마시고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확률이 한 10%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췌장암이 생긴 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거의 45% 절반 정도가 알코올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절대 금주,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. 이런 분들은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흡연도 췌장에 직접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. 기름기 있는 음식 섭취를 좀 줄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. 술이나 카페인 종류 섭취를 좀 줄여야지 이런 췌장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재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식이에요. 아무것도 안 먹는 게 회복에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수액 같은 거 꽂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1, 2주 사이 80%는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고요. 그럴 때 잠깐 짧게 우리가 응급으로 써주는 한약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며칠 정도 같이 복용하고 나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겠죠. 만성 췌장염은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해요. 금주와 금연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이게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한약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꾸준히 쓰게 되면은 일단은 췌장 상태가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리가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